네, 안녕하세요. 네 바퀴 중고차 이성균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래버스 촬영을 할 건데요. 판매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트래버스라는 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17,500km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 자가용으로. 차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차가 지금 굉장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도 가족들이랑 펜션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짧게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아직도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고 트래버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문의사항들로 하루에 한두 명 이렇게 한두 분께 전화를 꼭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주된 문의사항은 이 차량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꾸밀 수 있고, 어디서 꾸몄고, 가격은 얼마 정도 들었느냐. 예를 들자 그러면은 트렁크 매트, 트렁크 밑에 까는 매트는 가격이 얼마이고 어디서 구매하느냐. 물론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다들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어르신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검색에 서툰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좀 짧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어보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장점, 단점 있죠, 차량을 타다 보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장점 9개, 단점 하나 정도? 9대1 비율 정도? 네, 단점이 별로 없어요. 이 차량에 단점이 별로 없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제가 물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라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좀 너무 장점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량입니다.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아주 소소하게 꾸밀 수 있고,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차량 외관과 실내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소소하게 바꿨고, 어디에서 어떻게 주문을 했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번호판은 제가 신형 번호판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원래 처음에는 구형 번호판이었는데 이 번호판이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제 차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트래버스는 신형 번호판이랑 잘 어울립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어제도 캠핑을 갔다 왔는데, 캠핑까지는 아니고 글램핑, 펜션으로 이제 펜션에 속해 있는 글램핑장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노면이 조금 불안정해요. 이제 좀 울퉁불퉁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다니다 보니까 이 차량이 조금 전고가 낮아요. 앞에가. 제가 알기로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SUV 중에 높은 편이 아닙니다, 차체가. 근데 게다가 이게 여기 이 부분, 이 립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달려 있어서 여기가 땅에 많이 닿더라고요. 근데 콜로라도를 타시는 분들도 콜로라도에도 이렇게 립이 들어가 있는데, 이 립 부분을 제거를 하고 많이 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 차량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면이 안 좋은 데를 많이 다닐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제거를 하지 않았는데, 트래버스도 저 부분이 제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제거해도 일반 SUV보다는 조금 더 낮은 차체를 가지고 있어요. 앞부분은. 그래서 이 차량을 조금 험한 곳을 많이 다니거나 정말 노지를 많이 다니고 싶으신 분은 차량을 리프트 업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트래버스 일반 동호회 회원님 중에 차량을 리프트업 하신 분이 계세요. 쇼바를 바꾼 건 아니고 2인치 업스프링을 사용해 가지고 차량을 이제 높이고 이제 타이어도 AT 타이어로 바꾸신 분이 있는데, 일단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멋진데 조향 감각이라든가 승차감이나 운행 감각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아마 순정만큼 좋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가 높아지고 규정된 세팅 값을 이제 임의대로 바꾼 거다 보니까 안정성에는 약간 의구심이 생겨서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2인치 앞에를 2인치 뒤에를 1인치 높이신 분이 있다, 그렇게 해도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한 200~300만원 선에서 작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트래버스가 이제 뒤쪽보다는 앞쪽이 낮은 돌격형 형태입니다, 차가.
그래서 이제 앞쪽이 많이 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차량을 높이시던가 아니면은 그런 데를 다니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선택을 안 하셨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튜닝이 있다. 일반 이 상태로는 노지나 뭐 노면이 좀 불안정한 오프로드는 다니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앞에가 많이 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 LX20이라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어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원주잖아요. 그래서 윈터 타이어가 필수입니다. 윈터 타이어가 필수인데 올해는 이 타이어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에 윈터 타이어를 안 끼우고 이 타이어를 이제 그대로 장착하고 타고 있는데 유튜브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된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번역해 가면서 외국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계절용 타이어 중에 이제 눈길이나 빗길에서 성능이 꽤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쪽 여기 홈 안쪽에 보면은 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기가 돼 있는데 이 돌기가 눈길이나 빗길에서 접지력을 많이 향상을 시켜준다. 그리고 배수 라인도 시원시원해서 눈길에서 성능이 괜찮다. 이런 리뷰가 있길래 제가 올해는 그냥 테스트할 겸 그냥 타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여기 강원도 쪽도 눈이 많이 와서 제가 1박 2일로 여행 갔던 곳도 차량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눈이 많이 덮여 있는 곳이었는데도 사륜 넣고 ESP 모드 해제하고 이렇게 다니까 딱히 미끄러지거나 뭐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정 타이어 성능은 사실 뭐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도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 차다 보니까 브레이킹에 대해서 조금 갈증을 느꼈었어요. 처음에는 전에 타던 차가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은 브레이크가 엄청 크거든요. 만도 저기 브렘보 포피가 들어가 있는 대용량 포피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킹 성능이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딱 봐도 좀 빈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튜닝을 좀 계획을 하고 여러 제품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뭐 스툴추 제품도 있고 네오테크도 있고 장착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많더라고요. 만렘보도 있고요. 만렘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만도에서 만들어내는 브렘보입니다. 뭐 제네시스 쿠페나 현대차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만렘보 브레이크가 있는데 일단은 만렘보는 그 포피 중에서도 저 브레이킹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순정과 별 차이점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제외를 했고요. 또 스툴추나 뭐 진짜 브렘보 아니면 네오테크 이런 각 회사들 브레이크는 성능이 엄청나게 우수하고 뭐 검증은 다 돼 있는 제품이지만 제가 브레이크 시공을 안 한 이유는 이 공간이 이 휠이 이제 옵셋 자체가 여기 브레이크 캘리퍼를 바꾸게 되면 이 부분을 캘리퍼라 그러죠. 캘리퍼를 바꾸게 되면 캘리퍼가 커지는 부분 때문에 이 휠과 간섭이 생겨요. 간섭이 생겨서 허브 스페이서를 꼭 끼워야 되더라고요. 뭐 10mm, 15mm 끼워줘야 장착이 되는데 저는 이 차를 설계하신 분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이 차량의 옵셋을 정하고 타이어 위치를 정할 때 엄청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값을 제가 임의대로 브레이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꾸긴 싫었어요. 그래서 휠을 밖으로 이렇게 툭 튀나가게 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 튜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운전 습관을 바꿨어요. 조금 더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서고 이렇게 얌전하게 운전하는 걸로 운전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튜닝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 전에 타던 차가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잘 서거나 그런 분들이거나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튜닝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트렁크 부분 여기 하이컨트리라는 엠블럼은 그냥 감성 튜닝인데요. 외국에는 실제로 있는 트림이라 그래요. 이 엠블럼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엠블럼을 구입해서 바꿨는데 이 부분은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여기 라운드가 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조금 휘어가지고 붙이는 것이 깔끔하게 장착이 잘 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또 필수적으로 했으면 하는 튜닝 중에 하나가, 네,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은 튜닝 하나가 이 PPF 필름을 여기다 붙이는 거를 저는 이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경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부터 이 부분까지 이제 PPF가 붙는데 요 밑에까지 붙어요. 이렇게 요 밑에까지 붙는데 트렁크에서 짐을 싣고 내리다 보면 이 부분이 기스가 많이 가고 또 검정색이라서 이 부분이 표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 PPF를 장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시중에 이것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직접 시공이 가능할 정도의 난이도니까 찾아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트렁크 매트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은 참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싸고 저렴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옆에까지 보호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제품이 세트로 나오는데, 가격은 이 옆에 것까지 합하면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면은 여기 뒤에 등받이, 그리고 여기 바닥 옆에까지, 또 여기 트렁크 이 부분까지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조금 갔어요. 짐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기스가 좀 가는데, 이 제품을 저도 구매를 해서 시공 예정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 추운 날 하면 안 돼요.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한 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많이 난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트렁크의 잡소리 어떻게 없애냐, 여기 매트, 여기 순정 매트 재질로 되어 있는 이 매트를 인터넷에서 10,000원에 팝니다. 10,000원에 파니까 트래버스 트렁크 수납함 매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가격은 10,000원, 10,000원 정도면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랑 트렁크, 아까 그 트렁크 부분하고 제가 PPF를 장착한 곳은 여기 이 부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PPF를 장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흰색 차량인데 이렇게 발로 타고 내리다 보면 이렇게 발 때문에 기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PPF를 장착을 했고요. 실내 매트는 카마루 6D 매트를 장착을 했는데 요즘은 네, 백밀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제 출고가 될 때 나오는 백밀러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차선 변경하거나 주차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로 위험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관광미러라는 게 있는 걸 알아서 제가 알아보고 장착을 했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 웬만한 도시에는 관광미러를 장착하는 취급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트래버스 전용 관광미러로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면은 장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바꾸시길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뭐 적응이 돼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제가 직접 운행을 해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관광 미러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훨씬 더 넓게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관광 미러는 꼭 바꾸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면은 여기 이제 모뎀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잖아요. 모뎀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멀티팩 커넥티드라는 제품을 시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일반 액세서리 장착점은 안 되고, 쉐비타운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쉐비타운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쉐비타운에서 장착을 했는데, 수원 쉐비타운으로 간 이유는 거기 신영철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쉐보레 전문 튜닝만 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고 그쪽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런 어플이 생깁니다. 여기 어플도 생기고, 여기 멀티팩 커넥티드라고 현대자동차 블루링크나 기아자동차 유보처럼 이렇게 차량의 모든 정보를 이제 보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생기고요. 여기 차량 제어, 원격 시동, 도어락, 뭐 썬루프도, 트렁크도 열고 닫을 수 있고, 경적도 울릴 수가 있고요. 지금 내 차가 공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차량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기름은 어느 정도 있는지, 엔진 오일 남은 수명은 얼마인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 요거를 이제 밖에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를 닫고, 시동 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원격 시동을 하시겠습니까? 요거 떠요. 그럼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자, 시동 걸린 소리 들리시죠? 네. 지금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또 끌 수도 있고, 자, 네, 시동을 끌 수 있고 켤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제 장착하시고 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반 경보기를 장착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뭐 이렇게 순정형 양방향 경보기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한 60만원 이상 정도 드는데요. 이 쉐보레 멀티팩 커넥티드를 사용해서 이 기능을 만드시려면, 장착을 하시려면 한 30만원대 비용이면 장착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꽤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하셨으면은 좋은 옵션입니다. 네, 튜닝이고. 그리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기 보면은 요 은색 단추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오토 스탑을 끄는 버튼이에요. 근데 오토 스탑을 왜 끄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토 스탑이 사실 번거롭고 좀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잠깐 가다서다 할 때 자꾸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싫고,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차에 좀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탑을 끄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쉐보레 전문 튜닝샵 쉐비타운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많이 비싸지 않고요. 그냥 전문가들이 이제 배선만 연결해서 버튼만 하나 설치해 주는 정도니까 요것도 있으면은 좋은 옵션입니다. 또 그리고 쉐비타운에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트래버스 이렇게 앞에 그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릴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그냥 손바닥이 쑥쑥 들어갑니다. 손바닥이 쑥쑥 들어가는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아주 예쁘게 범퍼를 떼어내서 순정 그릴망처럼 그릴망 작업을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비용은 10만원대 중반 정도, 아무래도 범퍼를 탈착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고, 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돌이 튀거나 뭐 벌레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라지에이터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거는 제가 꾸미거나 튜닝하지 않았는데, 저는 뭐 더 이상 여기서 안 건드려도 될 정도로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트렁크 매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PPF도 딱 필요한 부분만 작업을 했고요. 튜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멀티팩 커넥티드랑 뭐
앞에 그릴망 그리고 광각 미러로 미러를 교체하고 또 오토스탑 스위치를 오토스탑을 끄는 스위치를 장착을 하고 이 정도가 튜닝인데 저는 아직 그릴망 시공은 하지 못했어요. 원주 쪽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또 수원이나 서울 쪽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그릴망 튜닝을 꼭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름에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은 라디에이터에 너무 많은 이물질들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앞으로 추후에 할 예정이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지금 현재 브레이킹 성능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브레이크를 바꿀 게 아니면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차 덩치가 너무 큰 차다 보니까 이 차량이 일반 승용차나 스포츠카처럼 딱딱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성능은 이 추운 강원도에서 제가 지금 한 시즌 타고 있지만 꽤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다. 저는 이 타이어가 다 따라서 다른 타이어로 교체를 하게 돼도 이 타이어를 다시 재구매할 용의가 있는 정도의 타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래버스 구매하시거나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 궁금증 많으시잖아요. 실제 사용자들한테 리뷰도 한번 듣고 싶고 괜히 한번 통화해보고 싶고,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트래버스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좀 도와드리고, 또 찾아오면 제 차로 시승도 시켜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니까 문자나 전화 찾아오셔도 되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트래버스 정말 좋은 차고 잘 타고 있고 앞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저랑 함께 할 차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도 화이팅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